안녕하세요. 정무섭TV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이 됐으니까 책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평일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씩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책을 다 못 봤으면 주말에 또 토요일날 왕창 몰아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권씩 소화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신간책인데, 책을 품고 지혜를 불러내다. 책을 품고 지혜를 불러내다. 신화라 씨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간호사예요. 간호사로 있으면서 결혼을 하니까 육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육아에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육아 관련된 책을 보면서 또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독서 모임을 하게 되고,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을 나누고 인풋 하다 보면 아웃풋이 나오죠. 그러면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3권을 출간했습니다. 2책까지 3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강사로 변신한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낀 이야기를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챕터를 보면은 내 삶을 바꾼 책들, 그리고 여자는 독서로 성장한다. 왜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독서 모임을 권합니다. 이렇게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가 조목조목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꾼 책들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책이 이제 2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근용 작가가 쓴 일독일행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련희 작가가 쓴 리딩 파워라는 책, 이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 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 칼라티니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죠. 저도 한번 봤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저자의 이야기, 또 로고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한 것,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외롭고 쓸쓸할 때 힘이 되어준 책, 이 책으로는 사이토 다카시라고 일본 사람이 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삶의 갈림길이 결정이 되죠. 사실 성인도 사춘기만큼은 아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의 힘이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고 그 시간을 아주 극구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 김정은이가 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위로가 된 책, 한비아 씨 아시죠, 여러분들? 세계시민학교 교장 선생,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세 바퀴 반, 그리고 1g의 용기라는 책, 또 국민 강사 김미경 씨가 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고 또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래요. 김미경 씨는 아시다시피 유튜버로서 한 100만 이상 독자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분들 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30대 4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은 팬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 꿈을 찾기 위한 여정 속의 책, 소개된 책들이 있어요. 매일 나는 책과 싸웠다,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읽고 질문하고 꿈이 없다 대답하고, 만약 음성 지원이 됐다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테다, 책과 밀당의 연속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깨워준 도끼들, 책을 읽다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나태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책들은 저 굉장히 꾸짖는 책이 있고,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네 라는 거를 자각하게 될 때가 있고,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 책에서는 나를 깨워준 도끼들로서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줄여서 지대 넛얏이라고 그러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읽으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감탄을 남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자의 방대한 그런 지식에 놀라고, 또 그런 지식이 1권이 아니고 2권까지 나왔다는 거에 놀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인척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은 도끼다라는 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웅현 작가가 쓴, 박웅현 작가는 저 광고 카피라이터죠. 이분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책 안에서 한 30권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 전에 그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30권의 책이 거의 제가 모르는 책들이었어요. 얼마나 이럴 때 충격을 받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책은 도끼다 속에서도 한 권의 책은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그래서 나도 계속 깨지는 중이다. 언젠가는 얼어붙은 바다도 배가 다닐 수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책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자는 독서로 성장한다. 이 내용에서는 고급 독자가 되는 세 단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급 독자가 되는 세 단계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하면 일단 내가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와 의견을 나눠야 되죠. 그러면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서 같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나눈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랄지 아니면 뭐 유튜버 이런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서평을.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읽은 내용을 뭔가를 적용을 시켜본 거죠. 최소한 한 가지 정도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다 끝나는 거죠. 책을 읽는 단계, 읽은 걸 가지고 남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인푸트, 아웃푸트를 시키는 거죠. 예. 서평을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또 책을 내면은 그걸 통해서 또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삶의 중심을 잡는 기준이 책이라는 얘기죠.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책이다. 예. 삶이든 앞서고 있는 길잡이가 있고, 또 그런 길잡이를 보다 보면 내 삶의 일부분도 되고, 또 그 책이 나의 나침반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은 멘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콩나물 이론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도 이제 콩나물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도 이제 콩나물 이론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물은 다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콩나물 밑에 보면 잔뿌리가 계속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잔뿌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콩나물 키가 커지는 거죠. 사람의 성장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책에 또 리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eeds. 축구와 관련된 그런 신생어인데, 어떤 사람의 전성기, 황금기를 리즈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내 리즈가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 나오지만, 벚꽃을 기다리는 거는 어렵지만, 벚꽃은 나를 기다려주진 않지만은 내 리즈는 나를 기다려준다. 왜? 내가 리즈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나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쵸? 시작이 반입니다. 무조건 읽고 나서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책은 자연스럽게 읽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관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일단 일주일에 책 한 권 보는 습관, 그죠? 네. 그리고 읽은 책을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하는 시간, 또 뭐 블로그나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매일같이 만보 걷는 습관, 그 힘이 또 제 건강을 담보해주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항상 산에를 갑니다. 산에서 제 신체를 다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이제 저를 단단하게, 그래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또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받고 싶은 느낌도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또 글 보고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와요. 김건모의 그 핑계라는 노래가 히트 쳤었죠. 그래서 김건모는 핑계로 히트를 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핑계로 히트 칠 수는 없다,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고 실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독서라는 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황금과도 같은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맹이 아니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책을 손에 놓지 말자 이런 얘기죠.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자. 또 곳곳에 책을 배치하고 더럽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더럽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럽. 그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풀다 보면 더럽이 되죠. 그래서 더러운 이런 뜻이 돼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럽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독서를 더럽을, 사랑을 더럽이라고 하는데 책을 사랑하자, 더럽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서 모임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권하고 싶은 게 독서 모임을 가는 습관 자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타일적일 수도 있지만은 타일이 아닌 자일로 해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작가도 지금 한 달에 3군데 그 독서 모임을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3군데면 책을 한 달에 3권 보는 거죠. 그러면 1년에 36권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독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독서 모임을 가게 되면요, 내가 읽은 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정리를 해서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자꾸 정리가 되죠. 또 발제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발표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서 모임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독서 모임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읽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하니까 쓰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 발표를 하니까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자꾸 체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인풋이 많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되거든요. 그러면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책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의가 들어오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강사로도 변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거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끝없이 니즈를, 나의 전성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면에서 독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네버 스탑,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서를 하는 그 동반자치고 악인도 없고 나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침 이 독서의 계절이고 이 책 읽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 주말에 뚝딱뚝딱 책 한 권씩 이렇게 보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도 또 통해서 배우고 또 유튜브를 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